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5월 말에 고점 찍고 저점 찍었다가 또 단기 고점 찍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3일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제 장중에는 3% 하락이 나오면서 1억 4,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중 위협은 컸습니다. 그래서 코인들이 다 휘청거렸어요. 아침부터. 3일 동안 빠졌는데 문제는 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냐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하고 이란 분위기 안 좋잖아요. 유가하고 금 뜨고 막 이래요. 그래서 코인 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 돌파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돌파 기준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이제 4월 마지막 정도가 됐는데 돌파 후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돌파 후에 여기를 보면 장중 붕괴가 두 번이 발생했습니다. 살려줬죠. 여기도 장중 붕괴가 두 번 나왔어요. 살려놨어요. 이번에는 붕괴는 없는데 그냥 추세 하단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 결국에 추세 하단 부분이 깨지지 않았구나. 근데 더 좋은 거는 국내하고 해외하고 이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직접 찾아서 한번 그거 보세요. 근데 나는 이런 지표나 차트 부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본다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아, 그럼 현재까지 하단을 붕괴시켜주지 않았네. 그럼 두 번째, 상단의 포지션을 보니까 상단도 못 올라간 이유가 있었네. 저항을 맞았네. 현재 비트코인은 쐐기 형태다. 자, 결국에 비트코인을 너무 살고 싶어요. 이걸 사고 싶어. 근데 지금까지 기다렸어.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될까요? 안 돼요. 왜? 이런 구간에서는 뭘 사거나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줄이면 줄이면서 줄이고 기다려야지 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서 하단부가 박살이 난 상태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다. 이러면 엄청난 타격이 가해졌을 거예요. 1억 3천 중반까지 떨어지는 분위기를 맛봤을 겁니다. 한 방에 내려오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줄 흘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서는 관망이죠. 관망을 하거나 줄이거나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고 늘리는 거거나 신규 진입은 불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저점을 공략해서 여기를 한번 보겠다고 한다면 단기 공략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런데 보통은 매수해서 단타나 단기보다는 끌고 가는 쪽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지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단부가 안 깨지고 상단이 뚫렸을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괜찮죠. 위로 뚫렸으니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깨지면은 빠르게 대처하거나 보유자라면 만약에 나는 매수하려고 준비했는데 아직 안 샀다고 한다면 기다렸다가 방향이 결정되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뚫리면 뚫리는 쪽으로, 깨지면 깨지는 쪽으로 붙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뚫리지도 않고 붕괴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기간을 보니까 7월 말까지 6월 말이죠. 6월 말까지 공간이 좀 나오네요. 현재 여기부터 요 공간까지가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지금 관망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기는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붕괴되면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타격감 있게 떨어질 겁니다. 한 마이너스 10%에서 퍼센테이지로 한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붕괴가 돼버리면. 근데 붕괴가 되지 않으면 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상단이 중요한데 상단 돌파 후에 반드시 조건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거래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때와 같이 이 긴 막대기, 빨간 막대기가 이번에 뚫어줄 때 들어와 줘야 돼요. 이건 일종의 수급이거든요. 만약에 뚫긴 뚫었어. 근데 거래가 요만큼 들어왔어. 이런 거는 다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낚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락은 일단 붕괴되면 거래량과 상관없이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이 돌파가 됐을 때는 두 가지 유형. 거래 있냐 없냐. 있으면 찐이고 없으면 가짜다. 다시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왜 추세가 분명히 돌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왜 다시 떨어지냐 이렇게 된 거는 거래가 보통 미미에서 떨어진 게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단이 내려오거나 하단 붕괴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돌파도 주시해서 봐야 돼요. 허구의 상승이나 돌파가 나와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디까지 밀려서 다시 떨어지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때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현재 위치에서는 이런 구조의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은. 자, 이더리움은 지금도 이제 뭐 마이너스를 좀 찍어주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추세라기보다는 지지 구간에 대한
형태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 하락 대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제 방금 전에 그 비트코인 얘기했잖아요. 돌파 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거래가 약하면은 이번에 이게 이더리움이 그랬습니다. 이더리움이 돌파 후에 해외 거래소도 똑같아요. 돌파 후 거래가 너무 약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에 불과했죠. 이렇게 빵 터져주는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주저앉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차트상으로 보자면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떨어진 걸 수도 있고 해외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밀린 걸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의 상태는 비트코인과 동일합니다. 일부 지켜준 구간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현재는 좀 관망 상태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분에 대한 거를 열어놔야 되고 비트코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면 가고 못 가면 아예 못 가는 부서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부서지는 게 아니고 많이 부서질 거예요. 현재로서는 주봉상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구간이 굉장히 약세예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차트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도 올라갔는데 약세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의 값이 나타나고 있어요. 난 못 가요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결과 봐야 되겠죠? 결과 보고 전체 동향을 파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에 해외 이슈가 터져서 이스라엘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비트코인은 지금 조정이라고 나타냈던 시기 자체가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부터 특히 여기 구간부터 5월 말이에요. 5월 말부터 나 못 가를 찍고 나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 박스 안에 갇힌 반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인트는 비트코인한테는 있지만 그래도 주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얘기할 거는 오브스가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잘 올라갔던 이번에 보라코인 있죠. 얘는 왜 올라갔는데 안 떨어지지? 그죠? 이런 코인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유사한 코인들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시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밀린 코인들은 비트 따라서 밀렸고 얘도 출렁이긴 했습니다. 출렁이긴 했는데 많이 안 빠져요. 오늘 세게 올라가고 있는 오브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주저앉잖아요. 꼬리가 오늘 주저앉을지 내일 주저앉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하락장이 오거나 해외 이슈 때문에 밀리면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또 5개 코인들이 이러한 형태를 띄워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현재 비트코인만 보고 시장을 매매할 수 없어요. 큰 틀에서는 비트를 보는 건 맞아요. 맞지만 만약에 비트가 하단이 붕괴됐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밀렸겠죠. 근데 붕괴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붕괴될 때까지는 코인들을 관리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 그 다음에 변수 코인들도 존재하는 거죠. 오늘같이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변수 코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 중에는 강세 코인들이 다수 등장할 겁니다. 다수 존재해요. 아까 5개를 포함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알트 코인들도 어떤 변동사항이 나타날지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은 비트코인을 보면서 체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일부 알트코인들은 강세까지 진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는 흐지부지하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 가면 조금 더 진해질 거예요. 우리 이번에 라이브 방송 얘기했을 때 한 1주에서 2주 뒤면은 좋아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커요. 그래서 여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현금화를 만들고 나는 관망하겠다와 두 번째 그냥 보유하겠다라는 관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선택사항으로 자기 성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거고 비트코인이 방향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한 나쁘게만 보자면 붕괴까지 또 코앞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또 여기 내려오면은 또 붕괴 조심해야 되겠죠. 며칠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면 다음 주 또 비트코인이 또 비실비실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비트 조정 때 알트 강세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예상해보자. 이것도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전체적으로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